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0.8% 정도 코스피가 빠지고 끝났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이렇게 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다가 막판에 훅 빠지고 끝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장이 헷갈릴 때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좀 투자하기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3월 달에도 리치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더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치에 투자하기 좋은 계절,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봤는데요.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하는 쪽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어찌됐든 금리 인하의 이제 시기를 갖고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FOMC가 있어서 그거 갖고도 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작한 곳이 나왔으니까 뭐 시기의 문제일 뿐, 다 금리 인하가 또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전세 가격이 밀어 올렸고, 무슨 애기 낳으면은 뭐 저리 대출해 주는 것 때문에 또 올렸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여튼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은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찾다 보니 리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마침 리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리츠에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어쨌든 이유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제 리츠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금리 변곡점에서 성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고, 이제 고용지표 강세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 리츠도 체력이 많이 강화되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 ETF를 이제 두 종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개별 리츠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좀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3월에 요 종목이 나올 때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을 비교한 이제 3개월쯤 지났거든요.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그래서 3개월 지나서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총 보수는 0.08%, 0.09%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 부담 비용은 타이거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뭐 ETF 체크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미래에셋에서 나왔고 삼성에서 나왔고 했는데, 여기 이제 3개월 됐고, 여기는 2019년부터 그래도 업력 있게 한 5년 된 그런 ETF입니다. 순자산 총액 자체가 거의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워낙 이제 오래됐고 유명한 ETF다 보니까 여기에 순자산 총액이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고요. 연간 분배율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걸로는 6.6%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두 번밖에 분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1.18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예전에 이제 예상한 대로라고 하면 한 7% 정도 내외 뭐. 근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서 아마 다를 건데, 거의 두 군데다 7% 가까운 수준의 뭐 분배금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성과로 놓고 보면 타이거가 조금 높고, 뭐 1개월로도 조금 높고, 3개월로 봐도 타이거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은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어찌됐든 이 지금 리츠들이 한 10% 이상 지금 올랐단 말이죠. 이 ETF조차도 10%가 오른 거죠. 뭐 좋은 종목들은 이제 성과가 좋은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물론 이제 22년에 좀 까먹은 게 있기 때문에 3년 성과라는 좀 안 좋기는 한데, 최근에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여기에는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을 좀 높게 갔습니다. 거의 최대 25%까지 간다고 해놔갖고 여기 지금 거의 8% 차이가 나는데요. 나머지 종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비중만 어떤 게 살짝 높냐 뭐 이 수준이죠. SK 리츠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뭐 ESR 캔달이 뭐 이렇게 살짝 바뀌어 있고, 뭐 0.1% 차이니까요. 뭐 롯데 리츠 이렇게 되고, 신한 알파, JR 글로벌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10위 안에로 놓고 보면 맵스 리얼티가 여기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기도 아마 11인가 뭐 정도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화리츠 여기 있고요. 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성과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개월간 이 코덱스의 상품이 이제 3개월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4.52% 대 3.73, 한 0.8%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쪽 거, 이제 최근에 한 달을 한번 다시 보니까 2.4%대 1.7%.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차이가 난 게 아까 그 3개월 차이 났던 것에 뭐 거의 그 결과치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주마다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현 주가 대비해서 한 7% 내외.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서 6% 후반이라고 보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6.6%, 뭐 6.8%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배당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6.6%,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개월간 한 309원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가 4,655원이니까 한 6.6% 정도 나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지금 두 번 배당했는데 30원, 33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약간 이제 배당이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이게 이 리츠들이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쪼개서 주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균일하게 주는 것을 아마 뭐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차이로, 그러니까 그냥 요 단순히 나누기 곱하기 12 하면 378원이어서 7% 나오는데, 상장할 때도 뭐 7%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여기 아직 뭐 2달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뭐 6%에서 7% 사이 정도 될 거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거거든요. 지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여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말일 기준이에요. 월 말일 기준이고, 이제 뭐 2영업일, 뭐 휴일 껴있으면 3, 4영업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15일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17일 정도의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반, 우리 치킨 반반 무마니 시키듯이 지급 기준일 차이를 활용해서 반반을 투자하면 2주마다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 4일 날 돈 받았다가 요걸 여기로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17일 날 또 돈을 또 받는 거고, 여기 17일 날 받은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다시 2일 날 돈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급 기준일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걸 계속 투자를 하면 2주마다 복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꼭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요즘 뭐 15일 날 나오는, 그러니까 15일 날 분배금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런 ETF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섞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같은 컨셉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2주마다 월세 받는다는 게.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ETF가 더 좋냐? 지금 이제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한 4에서 5%, 5% 쉽지 않다 그러거든요. 4% 정도 뭐 월세 수익률 기대를 하는데, 이 리츠는 아까 보셨다시피 6에서 7%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가나 뭐 이런 오피스텔은 공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실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잘 안 돼서 임대료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ETF 안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물론 그 건물에는 공실이 있을지언정 나한테 월세 주는 건 밀리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고,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 최근에도 구독자 한 분 만났더니, 이제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뭐 재산세 2번 내잖아요. 1년에 4번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뭐 배당소득세만 일단 내면 되잖아요. 그 배당소득세도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안 낼 수 있으니까,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절세 효과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절세 효과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유사시 어쨌든 건물은 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팔아야지 내일 모레 돈 써야 되니까 하면은 이게 이 영업일 이전에만 팔면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리츠들이
굉장히 이제 작년 한 10월 뭐 이때 뭐 그 미국 국채 10년물 5% 찍었을 때 확 다 내려갔다가 그때 기준으로 하면 뭐 더 많이 올라왔는데 금년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한 20-30%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ETF가 아니라 잘 골랐다면 이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올 연초부터 리츠도 좀 보세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비중을 늘리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눈앞에 다가오는 시기 이미 시작된 곳도 있으니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리츠가 또 수익성이 나아질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배금이 늘어날 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리츠 투자를 좀 이런 구조를 짜서 하시면 2주마다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미 실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아이디어 한번 이 실제 부동산 투자랑 비교해 보셔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